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유토피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 속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TV를 시청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스위치를 켤 때 화면을 띄우는 것도, 정보를 입력하는 것도, 유튜브를 방송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이 주는 편리한 생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면 서로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상술적인 것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활동은 그 윤리적 타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영역은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윤리적 문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윤리적인 움직임은 오랜 시간 동안 제기되어 왔고 가깝게는 우리가 잘 아는 황우석 박사의 생명윤리의 문제로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토론이 있어 왔습니다. 과학기술은 인간의 편리한 생활과 함께 인간의 수건이었던 질병 없는 삶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전염병들은 파스테르의 백신 주사를 기점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서 과거의 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파스테르라는 사람은 1880년대에 콜레라와 탄저병이 유행했습니다. 이러한 전염병이 팬데믹, 세계적으로 퍼져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파스테르는 콜레라에 걸린 닭에서 채취한 콜레라균을 건강한 닭에다가 주사를 해서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 반응을 살피는 실험을 했는데 파스테르는 닭이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뜻밖의 이 닭이 처음에는 콜레라에 걸린 증상을 조금 보이더니 금방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파스테르는 닭을 죽이는 미생물이 닭을 살리게도 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백신이 된 것입니다. 약한 균이 먼저 몸에 들어가면 몸에서 그 균을 이겨내는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 다음에 더 강한 균이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어서 예방주사를 맞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루이 파스테르가 인류를 질병에서 구할 수 있었던 그 이야기는 우리는 좋은 책들을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파스테르 덕에 인류는 콜레라와 광견병, 홍역, 장티푸스 같은 무서운 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살면서 새로운 질병과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일도 많이 생겼지만 그동안 병을 이기며 생존해왔듯이 인류는 새로운 병이 나타날 때마다 이길 수 있는 백신 방법을 찾아내곤 했습니다. 지구에서 인류는 가장 힘이 약한 생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늘 채워가면서 살아왔다는 점이 인류의 가장 강한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약점을 채우기 위해서 꼭 필요해서 또 궁금함을 채우기 위해서 과학은 발전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백신을 맞아도 100년 전후를 살기 어려운 유한한 존재이며 그동안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쁨보다 슬픔과 눈물이 많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인류는 18세기 계몽시대를 거치면서 오늘 철학자, 과학자,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깊이 말씀드리고 또한 몇 시간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철인 데카르트는 프랑스의 근대 철학자의 아버지며 합리주의 철학의 길을 열었던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17세기 과학자인 뉴턴은 물리학자고 천문학자고 수학자이기도 합니다. 데카르트와 뉴턴은 유토피아를 과학 문명의 혁명을 통해서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과학 기술이 인류 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유토피아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르네상스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간에게 이상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첨단의 새로운 문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 지난 시간에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H.G. 웰스 1800년대 살았던 사람입니다. 1900년대 초 가공과학 소설가로서 유명한 문명 비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역사, 정치, 사회에 대한 장르에도 다양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장르는 예술 부분을 말하기도 합니다. 웰스는 현대적 이상사회 A Modern Utopia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과학적 가공 이야기, 사이언스 픽션으로 소위 기술에 의한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과학 기술에 의한 낙관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세계 제1차 대전 1914년, 세계 제2차 대전 1939년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과학 기술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간이 발전시킨 과학 기술에 의하여서 가족을 잃게 되었고 함께 예배드리던 성도들을 잃게 되었고 중마고 친구들을 잃게 되었고 조국을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자폭탄과 미사일과 핵은 인류 사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되었고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정치, 과학, 기술도 희망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두뇌의 기술로 인간이 꿈꾸는 이상세계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세계 제1, 2차 대전 이후 인류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구사회교회가 부흥왕성했습니다. 우리가 서구를 관광하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예배당들, 성당들, 이 많은 과학 문명들이 그와 같은 때에 다 세워졌지만은 지금은 다 텅텅 비어져 있고 관광 요소로 변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하면 칸트와 데카르트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철학혁명이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인데 이분들의 철학혁명이 일어난 결과 세 가지 역사가 인류 역사를 지배해 왔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의지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고 둘째는 미국의 혁명과 프랑스 혁명으로 민주주의의 가치, 즉 인권과 자유와 평등이 인류 사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셋째,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과 제국주의로 인해서 유럽발 글로벌화는 미국과 유럽의 피식민지 국가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생겨나게 되는 영리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의 역사를 보면 1920년에서 1945년까지는 자유주의 진영의 복지국가가 지배적이었고 공산주의 진영의 국가들은 기획경제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기획경제라는 것은 경제를 정치와 분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경제와 정치를 1인 치하에 두고 권력과 돈을 독식하며 다스려 왔습니다. 돈과 권력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만 하는데 이 공산주의는 두 가지를 다 독식하면서 온 나머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기업가는 돈을 추구하기 때문에 권력과 정치를 포기해야 됩니다.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돈,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독식하려 하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양자택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검은 돈을 취하거나 기업가가 정치적인 권력을 향유하려 하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냉전 시대를 잇는 1960년대부터는 탈냉전 시대로 돌입하였고 1990년대부터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후기 산업사회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삶이 부익부 빈익빈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잘 사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못 사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서로가
균등한 평등 사회를 이루지 못하고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이면서 인간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학과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지금까지 왔는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